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간상 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오랜만에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오늘 추석날에 아까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갔고, 제사 지내고 제가 또 이제 시험 볼 게 있어가지고 또 공부를 또 하고 바쁘게 이제 또 뭐 통찰할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이 깨어있는 그 시간에는 좀 이렇게 잡음이나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수 있어서 가족들이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앞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 되게 반응이 좀 좋았어요. 생각보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잘 봤다고, 영상 재밌게 봤다고 해주셨는데, 솔직히 제 그 모든 영상들은 사실 재미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어떤 영상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약간 이런 뭔가 동기부여, 약간 목표, 이런 거를 도달하기 위한 어떤 그 좀 채찍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재미보다는 조금 진지한 그런 영상에 가깝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재밌게 봐주시니까 되게 감사하죠. 엄청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또 다른 분께서는 또 꿈을 꾸셨는데 제 채널이 대박나는, 그러니까 제 유튜브가 대박나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제가 물어봤죠. 혹시 꿈이 잘 맞아요? 촉이 좋아요? 하니까 촉이 좋지 않다고. 근데 뭐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니 그걸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제 채널이 뭐 대박나면 좋겠지만, 어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그 어떤 생각과 초심은 최대한 변하지 않고 쭉 일정하게 가고자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밤이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좀 너그럽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 찍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자는 게 아니고 또 공부할 게 또 있어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또 피부과 가야 돼요. 피부과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관련해서 좀 제가 시술 받을 게 있어서, 그래서 피부과도 가야 되고 좀 바쁜 날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주제로 찍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 성격을 아는데 되게 솔직하고 엄청나게 팩트 폭격을 제가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약간. 근데 뭐 제 스타일이 뭐 워낙 성격이 솔직하다 보니까 그냥 좀 눈치 안 보고 약간 막 말을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영상은, 모든 영상은 어떤 객관적인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거나 어떤 통찰한 거, 뭐 인사이트,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조금 객관적인 어떤 증거나 근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제 개인의 경험담, 뭐 그런 개인의 생각,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경험을 했네? 근데 저 사람이 경험한 게 뭔가 나한테 플러스가 될 것 같아 하면은 그걸 이제 참고하시는 게 본인의 인생에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이고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진짜 엄청나게 고민하고 이제 묵직하게 길을 모은 어떤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의 주제는
30대 직장인의 고충, 그리고 현실, 그리고 미래. 요게 이제 제목인데, 단순히 그런 어떤 가벼운 영상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심오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하기 힘든 거는 당연히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죠. 누가 뭐 일하는 게, 물론 일하는 게 좋아서 재미나서 하긴 하지만 솔직히 일 자체만 봤을 때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앞서 영상에서 제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심오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일단 재미가 있다. 20대 때 일할 때보다 30대인 지금 일하는 게 더 훨씬 제 마인드나 마음가짐이 달라요, 좀 더. 그때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30대 때 하는 거랑 20대 때 일하는 거랑은 진짜 마인드가 많이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재미가 있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조금 반응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급여 이상의 효율을 그 사업장에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는 경향?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이만큼이면 거기서 조금 더 약간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제 개인 장사를 할 때 마인드도 그렇고, 제가 남 밑에서 일할 때도 마인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막 누가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이래서 그렇게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의 성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앞서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정직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랑 국민건강공단에서 그 국민건강보험료 그거랑 그리고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내주죠. 회사에서 일부러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내는 건보료랑 그리고 연금, 국민연금 이거 월 내는 게 꽤 많이 내요. 두 개를 합치면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직장을 다님으로써 제가 정직원이니까 회사에서 내주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하죠. 물론 정직원이 아니어도 뭐 열심히 했겠지만 정직원이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더 신경 써서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제가 일할 때 좀 꾀를 부리고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열심히 하는 편이랄까? 무지성으로 좀 열심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되게 심오한 건데, 일단 제가 앞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대 때부터 이 일을 관련해서 요 뷰티 쪽, 제가 지금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배운 거나 돈 들어간 거나 시간 투자가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직업이 좋고 잘 맞고 좋아서 하는 건 맞아요. 순수한 의도에서 정말 이게 나랑 너무 잘 맞는 직업이다 라는 생각에 제가 하는 건 맞지만, 사실상 내가 어떤 공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는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결과론이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현재 직장에서 뭐 저의 뭐 가치를 그래도 나름 좀 좋게 좀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어떤 면모에서는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현실적으로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 뭐 그럴 수 있죠. 정말 그거에 내가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해온 어떤 시간보다 이 새로운 게 더 값어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가도 돼요. 근데 그러려면 맨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쌓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지인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 보면, 제 지인이 그 강사, 가르치는 업무,
그런 강의 쪽으로 4년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그쪽 일이 자기하고 조금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다른 쪽 일을 하시거든요. 다른 쪽 일을 하시는데 정말 맨 땅에 헤딩, 초짜처럼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앞전에 직업을 계속 쭉 했다면 이미 기반이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 자신을 좀 투자하면, 조금만 투자하면 요만큼을 더 얻기가 쉽잖아요.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해서 이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해서 고충이 없으신 건 아니겠죠. 당연히 고충이라는 게 있죠. 존재하죠. 하지만 새로 바뀌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되게 현실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0대의 직업을 바꾸는 거, 40대의 직업을 바꾸는 거, 50대의 직업을 바꾸는 거, 뭐 예를 들어 완전 다른 직업으로, 안 해본 직업으로 특히 바꾸면 바꿀수록 진짜 리스크라는 게 좀 크거든요. 왜냐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바꾼 게 안 맞아버리거나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 대비 정말 결과론이 아무것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다면 이게 그러니까 노력해서 뭔가 얻어지는 거 분명히 존재하죠. 뭐든지 배우면 나쁠 건 없지만 이게 자칫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되게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정말 잘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게 제일 쉬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던 게 제일 쉬운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어떤 쉽게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딴 길로 이렇게 내가 셀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의도인 건지 본인이, 아니면은 정말 나는 이 새로운 직업에 정말 뜻깊고 나는 그걸 도전할 만한 가치를 봐서 나는 뭐 이게 안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언제든 도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도 약간 심오한데 이거 제 지인의 딸분 이야기인데 이제 PD라는 직업을 하고 싶었대요. PD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10년 이상 하셨는데 PD라는 직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분이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고 분명히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계속 뭐 도전을 했는데 안 된다든지 뭐 여튼 여러 가지 뭔가 이유가 있었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10년 넘게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그 PD라는 직업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고 안 된 거죠.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인한 어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존버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노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썰을 내가 간접 경험을 하니까 이게 잘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한쪽 귀퉁이에는 항상 안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제 직업에 만족해서 제가 바꿀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직업을 바꾼다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저 스타일은 어떠냐면 계속 하고, 그리고 한쪽 귀퉁이로는 시간 짬을 내서 뭐 그 직업을 다른 이제 직업을 할 수 있거나 공부할 수 있으면 따로 한쪽 귀퉁이로 공부를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쪽 귀퉁이로는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후자가 확실하게 뭔가 결말을 가져다 줄 것 같거나 후자에 대해서 내가 몰빵을 할 수 있는 그런 딱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이제 기존의 거를 이제 안 하고 새로운 걸 할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제가 이제 뭐
모든 분들을 이제 겨냥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 기존의 것을 아예 안 하시고 아예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항상 이제 안 됐을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 나쁠 건 없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리고 일하는 이유. 네 번째. 이것 좀 되게 이것도 심오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얘기하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그 기본소득 아시죠? 기본소득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한창 이슈여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래도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최소한의 이제 소득을 예를 들어서 뭐 월 30이면 30, 뭐 50이면 50, 뭐 60이면 60, 전 국민 혹은 특정한 계층 이제 매달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소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공짜를 되게 좋아하지만 이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발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을 왜 하는 걸까? 모두가 먹고 살기가 좋고 뭐 돈을 쉽게 쉽게 벌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고 대부분이 그냥 뭐 월 200이든 300이든 고정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사실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요? 이게 되게 좀 심오한 건데 여러분. 그 월 200, 300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노동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벌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 아싸 기본소득 되면 나는 땡까땡까 놀아야지 띵까띵까 난 놀 거야. 그래도 돈은 나오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거를 통찰하진 않았고요. 기본소득이 되는 만약에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지원을 한다. 매달 얼마씩 30이든 얼마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좋다 안 좋다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딱 이렇게 봤을 때 기본소득을 봤을 때 득이 있고 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득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기본소득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 득만 있지 않다. 분명히 실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통찰이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 왜 생길까라고 통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제 통찰의 결과였어요. 아시다시피 이 직업이라는 게 인구수도 줄지만 이 직업 진입 장벽도 이제 높아지잖아요. 점점.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이제 노가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흔히들 그거를 노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원래 지금 자격증 없이도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장벽이 없죠. 어떤 제한이 없는데 뭐 그 자격증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해당 관련해서.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진입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인구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이제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구수만 줄어드는데 모든 게 풍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되게 지금 제가 너무 야심한 밤에 엄청 심오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아직 그 구인구직난 어떤 특정한 그 직업 빼고는 오히려 내가 직업을 갖고 싶지만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취업이 잘 안 되는 현실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고 있는 백수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놀고 있는 백수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마 이건 틀릴 수 있어요. 이건 틀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나중에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직업이 없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저한테 띠용 그러면 백수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왜냐면은 일하는 사람은 힘들게 일하고 뭐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편하게 꽁돈 받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직업을 자기가 갖기 싫든 아니면 직업이 없어서 못하든 간에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직업이 없이 있다면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세금을 조금 부과를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그리고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탱자탱자 노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정말 입에 밥 먹을 정도?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로 막 사치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딱 밥만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틀릴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빨리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리 잡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진입장벽이 높은 곳에 있다면 빨리 진입장벽 높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욕심과 야망이 있다면 그게 낫죠. 하지만 나는 욕심도 없고 그냥 내 몸 편히 살래 하면은 백수도 나쁘진 않죠? 만약에 그런 마인드시라면. 근데 내가 욕심이 있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는 혹시 부자가 되고 싶고 난 정말 풍족하게 살고 싶어라고 이런 어떤 뭔가 그 끌어오름의 어떤 욕심? 욕망? 있으신 분들은 직업을 갖고 계신 게 더 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2020년 전에는 백수가 더 일하는 사람보다 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물가도 낮았고 사실 일을 안 해도 그렇게 크게 사는데 지장 없는데 지금 이 2024년은요 여러분 어지간한 중산층들도 경기가 안 좋은 걸 체감할 정도예요. 진짜로. 그리고 시금치 한 단에 원래 몇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만 원인 시대예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내가 그 흐름에 부합해서 정말 잘 이렇게 파도 타기를 잘 파도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미래를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멍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계획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멍 때리시면 좀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뭐 내 사업도 힘들지만 직장 생활의 그 고충도 있거든요. 일단 직장 생활의 고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인간관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 직장 간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좀 잘 지내야 되고, 진짜 처세술이 되게 빛을 많이 발하는 게 직장 생활 내의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뭐 상사가 뭐 밑에 직원 뭐 갈군다든지 직원끼리 뭐 따돌림을 한다든지 대놓고 따돌림을 한다든지 뭐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사실 요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그렇게 언어적 폭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철컹철컹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든 타인이든 어떤 이렇게 펜스룰을 좀 갖추고서 언행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가까우면 또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조금 이 공과 사를 조금 구분하듯이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울 수 있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직장을 나가면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그렇다고 신경 쓰지 말라, 안 써라 이 뜻은 아니지만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거기에 몰두해 있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뭐 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그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업주부이시다가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경력 단절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자가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일 안 하는 여자를 멍청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안 좋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정말 장기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게 뭔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 나는 사회적 욕심이 너무 강해야 하면은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 나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부딪히는 게 나는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복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복이 없으신 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막 사람 부대끼면서 일을 하면 이거 죽어라 하고서 떠미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진짜 막 일을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저는 제가 일하는 이유가 현재 이 마인드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 일이 재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가볍게 말씀드린 거고, 뭐 이렇게 제가 뭐 일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뭐 일하지 말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40년 동안 진짜 일을 안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조금 잘 사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일을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안 해도 뭐 이렇게 크게 지장은 없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욕심이 없으시니까 일을 안 하셔도 나름의 잘 이렇게 열심히 또 일 안 하는 데서 꾸준히 관리하면서 잘 사시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사회의 무서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교 밖에, 학생 때 학교 밖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했던 시기가 15살이었어요. 제가 15살 때 이제 조금 성인들이 많은 그런 학원, 그러니까 기술을 제가 배우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많았죠. 그리고 16살 때, 15살인가? 15살, 16살인가? 16살쯤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한 거죠. 돈을 번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번 건 아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얼굴이 되게 노안이었어가지고 과거에, 그래서 전혀 15살로 안 보이고 지금 얼굴이랑 똑같아요. 지금 얼굴에서 조금 더 주름이 없는,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동안 소리를 듣고 그때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또 키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회생활을 남들 평균 대비 좀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꼭 일뿐만이 아니고 희한하게 좀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될 그 계기가 많았어서 아직 간접 경험도 너무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되게 제가 그냥 느낀 거는, 사회생활은 뭐 이게 꼭 직장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뭐 모임이든 뭐든 어쨌든 집 밖에서 이제 활동하는 거에서 제가 느낀 거는 대부분 진짜 극단적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혹은 너무 별로다. 최악이거나 좋은 사람이거나 이 두 부류가 너무 많았어요. 중간이 좀 드물어. 그리고 사람이 되게 조금 그랬던 게, 맨 처음엔 너무 나랑 죽이 잘 맞고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좀 이상해. 만나면 만날수록 꼬름직해. 그러다가 싸운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좀 사람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간에 맨 처음에 너무 이렇게 확 막 우리 너무 친해, 뭐 우리 너무 좋아, 우리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안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요란한 관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의 어떤 함정이나 그 사람이 본성을 숨기고 뭔가의 목적이나 이득을 생각해서 그렇게 뭔가 친한 척 하는 걸 수도 있고, 음.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또 너무 사람에 대해서 또 인류애가 바사삭 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제가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니고 그냥 경험담을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안지 얼마 안 돼서 야 우리는 너무 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친하게 지내, 우리 너무 잘 맞아, 죽이 잘 맞아, 이게 얘기할 것도 자실 것도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다가 만나면 만날수록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결론이. 이 사람은 너무 괜찮다. 이 사람은 좀 그렇다. 하면은 자기가 이제 결론 내린 걸 알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내가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의 생각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완전 진짜 어릴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그냥 사람 막 만나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좋은 사람도 있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허언증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뒤통수를 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보다 허언증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많다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본성이라는 게 이제 사실 사람이 언젠가는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기나 연극은 언젠간 그게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본성이 이제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럼 이제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허언증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치매 전조 증상이 허언증이고 과장되게 말하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진짜 이게 사람을 많이 안다고 해서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고 너무 이렇게 사람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웬만하면 사람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참아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막 내가 잘못해서 뭐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방위죄로 너무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윗사람한테 얘기를 하시거나 좀 어떤 조치를 조금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이 계속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고통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과 죽이 잘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황당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일단 한 가지 좀 말해볼게요. 좀 되게 무서운데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이제 제 지인이 겪은 일인데 이제 되게 능력이 좋죠. 그 업무에서 되게 능력이 좋은데 되게 친하게 지내는 상사가 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되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그 상사가 퇴사를 한 거예요. 어느 날 퇴사를 했고 이제 뭐 퇴사를 한 다음에도 이제 그 친구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과거에 썼던 물품들 그거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그 친구는 이제 싹 리스트를 적어서 다 진짜 힘들게 적어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조금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했죠.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2년 넘게 근무를 거기서 하셨는데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제가 칭찬을 했어요. 너무 일도 잘하시고 뭐 그 상사께서 잘 가르쳐 주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말하시기를 저 근데 상사분께서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요 했더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하는 걸 가르쳐 줬다 세세하게 옆에서 이렇게 코칭하면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어깨 넘어서 그냥 상사 그냥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만 그냥 진짜 배우고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되게 열악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두 분이 되게 친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죠. 그리고 너무 웃겼던 건 그 상사분께서 저한테는 진짜 친절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뭘 알려줬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되게 묘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면서 좀 묘한데 그 사람한테는 심지어 나랑은 그렇게 사이가 완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안 친하거든요. 근데 친한 건 실상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은 거죠. 아마 그분 근데 조금 멘붕 오셨을걸요? 저 그때 이렇게 가르쳐 준 거를 그분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조금 뭔가 묘하게 약간 현타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이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게 진짜 딱 떨어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게 A가 B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C한테는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뭐 계산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 이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했고, 음, 진짜 저도 이렇게 멘탈이, 어, 이게 좀 사회생활을 구르다 보니까 세진 거지. 사실은 이게 멘탈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기가 진짜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조금 오늘 역시도 대본이 없이 그냥 살짝 좀 멍 때리면서 정리하면서 약간 그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편하게 좀 하려고 일부러 살짝 멍 때리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는 조금 신기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이게 참 분별해내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통찰이 필요하고 사람도 정말 많이 만나봐야 되고 관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뭐 저는 뭐 앞으로 당분간 재밌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도 좀 다른 것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원래 미술을 했었고 원래는 이제 미술가,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원래는 제 꿈이었는데 이게 완전 어릴 때 바뀌었어요. 어릴 때 바뀌어가지고 원래 예술 고등학교 원래 가려고 했었고 원래 미대도 원래 가려고 준비도 다 해놨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갑자기 직업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지나고 혹은 2025년 하반기 정도 미술을 좀 다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취미든 뭐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또 제가 취미가 이렇게 약간 글 쓰고 소설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번 연도 10월 지나면 조금 책을 써보려고 해요. 조금 책을 써보려고 좀 그것도 제가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좀 다른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그러니까 조금 배우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지금. 뭐 그걸 취미로 할지 아니면 그걸 정말 어떻게 써먹을지 그거는 모를 일인데 일단은 뭐 각자 인생이 불공평할 수 있겠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 불공평함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24시간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낭비하지 않고 조금 뭔가 알차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저는 지금 요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영상이 진짜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역대급인 것 같아. 진짜 50분 가까이 이렇게 원테이크 원샷으로 찍은 거는 이 영상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되게 이 영상 주제를 준비하면서 되게 고심을 많이 했죠. 진짜 내가 원래 성격이 솔직한데 이걸 어디까지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신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관상이나 사주나 어떤 미래에 대한 통찰이 좋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뭐 신기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친가 외가 통틀어서 무속인이 없어요. 만약에 저희 친가나 외가 쪽에 무속인이 있었으면 글쎄요. 근데 저는 무속인 팔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도사 정도? 무속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도사 정도 그 정도가 좀 제일 적당한 것 같고 뭐 신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뭐 뉴스 기사나 어떤 유튜브 그 뉴스 채널 동영상이나 어떤 타인을 보고 제가 통찰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인해서 약간 인사이트로 통찰을 하는 거지 뭐 미래를 예지하고 이런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점점 이렇게 약간 자본주의 마인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 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세상이 다 뭐 비혼주의야.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나도 내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다 비혼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틀린 건가라는 생각으로 나도 비혼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혹은 남들이 다 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번다고 해서 나 역시도 그 방법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남들이 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것과 타인이 하는 행동과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과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빨리빨리 바뀌어요. 예전에는 정말 한창 오래전에는 뭐 무슨 아이 뭐 한 명만 낳읍시다. 뭐 몇 명 낳읍시다. 뭐 이런 거에서 지금은 제발 좀 아이 좀 낳으세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은 여기 있지만 세상이 워낙에 변수가 많고 다양한 게 있다 보니까 내가 막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인이 결혼 안 할 때 나는 결혼하고 타인이 일 안 할 때 나는 일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청개구리 전략도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심오하게 진짜 심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다들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계획적인 인간이라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편하신 대로 자기 중심을 딱 살려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된다.